군주론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바로 마키아벨리죠. 군주는 여우같이 교활하고 사자같이 강인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덕분에 권력을 위해서 부도덕한 수단도 정당화한다고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그의 삶과 사상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그렇지만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는 생각보다 민심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마키아벨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 아버지 밑에서 이남 이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마키아벨리. 아버지가 로마 시대의 인문학을 좋아하여 그도 어렸을 때부터 인문학을 탐독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인문학을 공부하며 본인만의 정치 사상의 기반을 마련하죠. 당시 그가 살던 나라 피렌체는 메디치 가문이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는데 사보나롤라라는 종교개혁자가 그러한 귀족 위주의 정치를 대놓고 깝니다. 심지어 당시 권력의 핵심이었던 교황도 서슴없이 까면서 정치적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사상을 설파하죠. 그렇게 처음에는 민중의 지지를 얻는 듯 했으나 그는 결국 정치적 모략에 휘말려 처형되고 말죠. 여기서부터 마키아벨리는 무장하지 않은 정치가는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 메디치 가문이 물러난 피렌체에서 공무직을 맡았고 이따금 중요한 외교적 임무를 잘 수행하며 승승장구하는 듯 했지만 메디치 가문이 다시 복귀하면서 반 메디치 인물로 낙인 찍혀 쫓겨납니다. 이때도 메디치 가문이 암살 시도를 했다는 모략으로 그를 고문하고 죽이려 했으나 운이 좋게도 살아남죠. 정치적 모략으로 인해 본인도 죽을 뻔했던 겁니다. 그렇게 당했으면서도 마키아벨리는 피렌체에 대한 애국심과 고위공무원으로 일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인해 다시 정계로 복귀하려 했죠. 그렇게 메디치 가문이 일하는 정부에 취업하기 위해 군주론이라는 이력서를 바칩니다. 그는 군주론에서 권력의 획득을 위해서라면 군주는 도덕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죠. 앞에서 설명한 사보나롤라 사례도 그렇지만 그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체사레 보르자입니다. 당시 교황의 아들이었던 체사레 보르자는 앞서 말한 사보나롤라와는 정반대의 케이스였습니다. 동생의 죽음으로 다음 왕조를 세울 유일한 후계자가 된 보르자는 자신이 권력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교황인 아버지가 죽은 후 무력으로 교황의 이름으로 된 땅을 정복했으며 자신의 측근을 교황에 선출되도록 추기경위원회의 선거를 조작합니다. 이를 보고 마키아벨리는 정권을 잡은 자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 사례로 내세워야 한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했을 정도니 나름 뜻이 있다고 생각했던 정치가가 권력의 획득에 실패하여 몰락하거나 권력의 획득을 위해 수단 방법 안 가리는 것들을 봐서 그런지 군주는 권력의 획득을 위해서라면 도덕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여겨집니다. 이렇게까지 군주의 권력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음에도 메디치가의 호의를 얻는 데는 결국 실패하고 말단 공무원직이나 겨우 받게 됩니다.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던 마키아벨리는 저술가로 살아가면서 지식을 공부하며 그나마 위안을 얻었다고 하죠. 낮에는 말단직답게 허름한 옷이나 입으며 출근했지만 저녁에 저술하고 고전을 공부할 때는 말끔하게 차려입고 온갖 분위기를 냈다고 하니 마치 회사에서 잘렸지만 정장 입고 다니면서 회사원 분위기 내려는 사람 마냥 당대의 천재 정치가의 삶이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는 그렇게 조국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애국심 하나는 대단했다고 하는데 당시 자신의 수입의 4배의 보수를 약속한 용병대장의 비서직을 피렌체의 공무원으로 일해야 한다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메디치 가문이 물러나면서 다시 정계복귀에 희망을 가지고 도전했지만 결국 실패하여 크게 낙담한 그는 시름시름 앓다가 열흘 만에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는 권력을 위해 부도덕한 짓도 옹호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그는 단지 권력 획득을 위해서는 냉철하고 현실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을 뿐이며 군주로서 좋은 목적, 선한 목적을 가진 자에 한해서 권력 획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가 로마서 논고에서 쓴 내용들을 보면 그는 공화주의의 옹호자였습니다. 공화주의란 간단히 말해서 통치하는 군주부터 통치받는 시민들까지 전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사상이죠. 군주도 개인의 야망보다는 국가의 선을 위해, 시민들도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번영을 위해 전부 다 힘써야 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주, 귀족, 평민은 모두 헌법상 제각기 맡은 역할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권력을 세세하게 골고루 나눠 서로 견제가 되어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평민에게 권력을 더 많이 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민의 판단과 의견이 권력에 휘둘리는 군주의 판단보다 더 좋을 수 있다며 인민의 목소리를 하느님의 목소리로 여기려고 할 정도였죠. 결국 그가 체사레 보르자와 같은 사람을 옹호한 것도 어디까지나 권력을 획득하는 방법을 아는 여우로서의 면모를 찬양한 것이지 그의 정치적 목적까지 찬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실패가 자명한 방법으로는 권력을 획득할 수 없으며 권력을 획득하지 못하면 제 아무리 선하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지극히 현실적인 정치 이론을 펼친 것이죠. 정치가는 바람직한 목적만 갖고 있다면 권력 획득을 위해 적수보다 덕이 더 뛰어나 보이기 위한 연출도 할 수 있어야 하며 그를 통한 선전선동에도 어느 정도 능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회주의자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공화주의를 그렇게 옹호했다면서 왜 전형적인 군주 위주의 정치를 펼쳤던 메디치 가문에게 군주론을 바쳐가며 그 밑에서 일하려고 했냐는 것이죠. 실제 본인은 공화주의자면서도 군주정을 펼치던 메디치 가문에게 굽신거리기 위해 군주론은 일종의 이력서로 쓴 건 아닐까요? 우리가 취업하기 위해 자소서를 쓰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저 고위공직자가 되고 싶어서 지배계층이 바뀔 때마다 자신의 사상도 간에 붙였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식으로 바꿨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체 마키아벨리가 극단적으로 한 가지 정치의 사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정치 체제를 갖추는 것을 옹호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죠. 마키아벨리를 옹호하는 견해에 따르면 그는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 총 3가지를 좋은 정치 체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정부 형태가 수립되면 한쪽으로만 권력이 치우쳐 결국 타락한다고 보았던 것이죠. 군주정은 군주가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군주가 나라를 위해서가 아닌 개인의 권력만을 추구하게 되면 타락하고 귀족정도 마찬가지죠. 민주정은 다수의 어리석음이 반영되면 중우정치로 몰락할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3가지가 다 적절히 반영된 나라의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나라의 상황에 따라 맞는 정치 체제를 추천하려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특정한 사상가에게는 특정한 수식어가 붙기 마련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권력 획득을 위한 군주의 교활함을 옹호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가치를 내팽개치고 권력만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지만 그의 삶과 사상을 천천히 살펴보면 그것이 오해였을 가능성 또한 존재하죠. 여러분도 관심 있는 인물의 사상에 대해서 혹시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 인문학 텔러와 함께 모든 사상가에 대한 이야기를 파헤치면서 그들의 진실을 알아가 보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